안녕하세요. 동의보감 읽어주는 남자 한의사 오철입니다. 동의보감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의보감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의사인 제가 감히 설명을 붙여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한의사들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의대 6년 다니면서 동의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그만큼 숨이 턱턱 막히는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2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도 어려운 게 당시에 자연과학 주류였던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그러한 과학이 앞에 먼저 설명이 된 연후에 그 이후에 의학적인 설명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만 단순히 외우자면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그나마라도 그 앞에 있던 자연과학적인 성리학적인 내용, 도가적인 내용, 불가적인 내용이 막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러한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 책을 겁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동의보감 서문, 즉 동의보감 서입니다. 동의보감은 왜 편찬이 되었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동의보감 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늘 헌기, 황제 헌원과 기백을 말하는데 황제와 기백은 위로는 천기의 이치를 알고 아래로는 사람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굳이 글로 기술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문답의 형식으로 후세에 글을 남겨주어 의가의 책이 있은 지는 오래되었다.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한의학의 첫 바이블인데요. 그 내용의 형식이 황제와 그의 신하, 기백이 서로 묻고 답하는 그 과정으로 의학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연과학, 당시의 자연과학에 비추어진 의학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 이후 위로는 창, 월, 아래로는 유한소, 장종정, 주진형, 이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가들이 연이어 일어나 논설이 분주해지고 표절하고 서로 문호, 학파를 세우니 책은 더욱 많아졌지만 의술은 더욱 모호해져서 영추경의 본뜻과 서로 멀어지지 않은 것이 드물게 되었다. 즉 의학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그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하면서 산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죠.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세상의 용렬한 의사들은 그 궁극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경서의 가르침을 어기고 멋대로 처방하거나 혹은 선례에 얽매여서 처방을 자유롭게 변경할 줄을 몰라서 재량하여 가리는데 어둡고 그 관건을 놓치니 사람을 살리려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까지 주류의학을 해석을 해서 의사들이 당시에 한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잘못 이해되고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 의술이 조금 선량하게 베풀어지지 못했다. 온전하게 베풀어지지 못했다. 그런 역시 아직까지도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조대왕께서 몸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백성을 구제하려는 인자함을 베풀어 마음에 의학을 두시고 백성의 아픔을 염려하셨다. 병신년, 그러니까 1596년에 태의 신하 허준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중국의 의서들을 보니 대부분 조잡한 것들을 모아둔 것 같아서 볼만한 것이 못 된다. 마땅히 여러 책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섭생, 생활관리를 의미합니다. 섭생, 생활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니 수양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약석, 병원에서의 치료죠. 약과 침을 얘기합니다. 약석은 다음이다. 여러 서적들이 번잡하니 그 요점을 가려내라. 궁핍한 마을에는 의학이 없어서 요절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에는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분류하고 향명을 같이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당시까지 중국의 의학은 주류의학이죠. 중조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요. 조선이라는 호칭 역시 중조, 즉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러한 주변 변방의 국가였죠. 역시 의학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의 중국 의학이 주류 의학이었고 그것들을 거기에 있는 약재들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과는 다른 내용이죠.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국산 약재가 좋다. 신토불이 그렇게 해서 중국산 약재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당시만 해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중국 약재가 최고였고 그 약재를 우리나라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든 해야겠고 그래서 그 향토 지방마다의 약들이 있었어요. 밝혀진 약들이, 약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약들을
만들자, 모으자, 그래서 베풀자, 책으로 만들었던 노력들이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꾸준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 때는 향약집성방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는 향약구급방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역시 두 개 다 향약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치료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었죠. 동의보감이 편찬되던 시기에는 이제 향약이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중국의 의학과 서로 같이 책으로 묶어서 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대왕께서는 허준에게 그것까지 다 묶어라. 그래서 조선에서 향약과 그리고 당시의 주류 의학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텍스트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한 게 바로 동의보감의 시작이다라고 지금이 설명이 되는 거죠. 허준이 물러나와 유의정작, 태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연함 등과 국을 설치하고 찬집하고 중요한 부분을 대략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여러 의원들이 흩어져 일이 멈추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1596년에 동의보감을 시작하라고 명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해 정유재란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죽고 아프고 그런 상황들이 바로 동의보감을 만들게끔 한 이유가 아니었나 그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 후 선왕께서 다시 허준에게 혼자서 편찬하게 하여 내장고의 의술서 500권을 주고 참고하도록 하였지만 책의 편찬이 반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 선조가 돌아가신 거죠. 선조가 돌아가신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허준이 귀향을 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을 처방을 하는 게 허준이 찬약을 처방을 했다. 그래서 선조가 더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허준이 귀향을 가게 되죠. 다만 귀향을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조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어렸을 적에 두창을 알았는데 그것을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님이 고쳐줬던 거죠. 그러니까는 광해군은 허준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보감을 찬집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광해군 주기 3년에 허준이 비로소 일을 마치고 책을 진언하여 제목을 일컬어 동의보감이라 했으며 책이 모두 25권이다. 라고 해서 동의보감 서문이 이제 정돈이 됩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의 많이 힘들어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병이 잘 들고 잘 죽고 그러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동의보감이 시작되었으며 당시까지의 의학 서적들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돈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의학적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쓰여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한 내용들이 동의보감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권 중에 딱 한 장, 처음에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